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근래에 다시 이제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이잖아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5분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하는 문제였는데,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지청천, 이범석 장군으로 모두 저명한 항일 무장투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중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자 논란과 함께 터져나온 논란이 바로 육사의 뿌리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육군사관학교의 기원을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로 보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의 국방부와 육사는 현 육사의 기원은 미군정 때 설치된 군사영어학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발행한 서적입니다.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항일 독립군과 광복군을 뿌리로 하고 있으니만치 정신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의 맥을 잇고 있기는 하나 엄밀히 따지면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아버지 같은 분이지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기원이 신흥무관학교인가 군사영어학교인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 하는 건국절 논란과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보위하는 군대의 존재는 해당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고, 국가의 정통성이 곧 군대의 정통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육사의 기원을 두고도 좌파 우파가 나뉘어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빨갱이야 숙고라 하고 싸워대는데, 본 게시탐정은 굉장히 의아한 게 있었어. 어째서 양측 모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대저 국군이란 뭐냐? 역사 이래로 한민족의 적법한 정통성을 가진 무력 집단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통일 왕조인 고려시대에는 고려군, 고려를 이은 조선시대에는 조선군,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당시 그러한 한민족 정통의 무력 집단은 바로 대한제국 국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사의 정통성,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대한제국 국군에서부터 추적해야 되는 거죠. 1907년 8월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3분의 1가량의 장병들이 무장한 채로 항일 의병에 합류했고, 의병 항쟁은 비로소 의병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산 당시 9,000명 상당의 병력 중에 의병에 가담한 군인은 3,000명이 넘었어요. 정미의병은 단순한 민간 의병의 봉기가 아닌 대한제국 국군이 항일 의병으로 임무 전환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패퇴하여 본토 한반도를 떠나 만주 간도로 이동했지만, 그때부터 대한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대열을 갖췄어요. 독립군을 창설한 주역인 홍범도, 이동휘, 김좌진, 신규식, 오영선, 이장령, 조성환, 신팔균, 지청천, 유동열 장군 등등이 모두 대한제국군 출신들입니다. 참고로 이분들 다 장군님들이신데 일일이 다 붙이기 힘들어서 맨 마지막 분한테만 붙인 거예요. 이분들 다 대한제국군 출신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은 대한제국군 병사 출신입니다. 근데 병사 출신인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정말 항일 무장투쟁의 최고 어른이죠. 그리고 이동휘, 이분은 대한제국군 소령 출신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방장관 그리고 2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신규식, 이분은 대한제국군 중위 출신으로 이제 임시정부 외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했고, 오영선, 이분은 육군무관학교 생도 출신으로 임시정부 국방장관, 외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김좌진 장군 유명하죠. 육군무관학교 생도 출신으로 북로군정서 사령관으로 이제 청산리 대첩을 지휘했습니다. 이장령, 이분은 이제 대한제국군 중위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교장이자 설립자입니다. 그 이회영 선생과 함께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그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북로군정서의 참모장을 지냈고, 조성환, 이분은 대한제국군 소위 출신으로 북로군정서 군사부장을 지냈고, 신팔균, 이분은 대한제국군 대위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백린 장군, 이분은 대한제국군 대령 출신입니다. 임시정부 국방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지청천 장군은 육군무관학교 생도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교관,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 유동열 장군, 이분은 대한제국군 소령 출신으로
임시정부 국방장관 그리고 광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이제 그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중간에 군대가 해산되는 바람에 임관을 못한 경우 이제 생도로만 표기됐습니다. 쟁쟁한 독립군의 1세대 지도자들 대부분이 대한제국군 출신, 또한 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분들은 대한제국 국군을 이은 독립군을 양성할 새로운 기관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보세요. 신흥무관학교는 대한제국군과 광복군을 잇는 중간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국군과 그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의 정통이 항일 독립군과 신흥무관학교로 직계로 이어진 겁니다. 한민족의 군대는 일제강점기에서 해산되고 맥이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임무에서 나라를 되찾는 임무로 전환됐을 뿐이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후에는 임시정부의 영도하에 독립군들이 결속했고 이래저래 곡절을 겪은 후 1940년 한국광복군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왜 창설이라는 말을 안 썼냐?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한국광복군은 일찌감치 1907년 8월 1일 군대 해산 시에 곧이어 성립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들이 우리 국군을 해산하던 날이 곧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인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장관 조수왕 선생이 이제 광복군 출범 때 이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복군이 1940년이나 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07년에 해산된 대한제국 국군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창건되었음을 명확히 선언한 거예요. 이전에는 독립군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이때부터는 광복군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이후 광복군은 이듬해 1941년에 대일선전포고를 발령하고 1945년까지 연합군을 도와서 임무 수행을 했는데 일본 패망 후 뜻밖에도 한반도에 미군정이 세워지고 미국 측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정부와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하루아침에 부대 편제를 해소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광복군이 해산된 것은 1946년 5월 그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광복군 복원선언이 발표되면서부터인데, 복원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원의 반대말입니다. 그 동원령 할 때 동원. 그러니까 소집된 군인을 제대시켜서 귀가 조치한다. 이것을 복원이라 그럽니다. 예편, 전역 이거랑 비슷한 의미이기도 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광복군 복원선언에서 그 본군의 전신은 국내의 국방군이다. 동북시대의 대한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한국독립군, 고려혁명군, 중한연군, 중한연합토일군 등이 또한 그 전신이다. 광복군을 해산하는 뼈아픈 순간이었으나 이 선언을 통해 광복군이야말로 대한제국 국군, 항일의병과 독립군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적법한 군대임을 공표했습니다. 국내의 국방군, 즉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국군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만주 동북지대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항일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때 편성되었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한국 독립군, 고려혁명군 등이 모두 그 대한제국 국군의 맥을 이은 독립군이었고, 그리고 중한연군, 중한연합토일군, 그러니까 1930년대의 그 한중연합군들도 모두 이제 광복군의 전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제 한 번도 그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군정은 이제 그들 산하의 새로운 군대를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창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군사 편제로 있던 광복군을 그대로 국군으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군사 영어 학교를 세웠고, 기존 군 경력자들인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많이 입교해서 임관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곡절이 있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 일본군 그리고 만주군 출신들이 자기들은 그 친일파 죄인들이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다 자숙하고 근신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군 정책에서 뭐라 그랬냐?
일본을 위해서도 싸웠는데 니네 조국을 위해서는 못 싸우겠냐 라고 내던진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설득해서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국방장관에 의해 일본군 출신들은 전부 군대에 복귀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이들이 대거 국군에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다시피 한 광복군들은 이 국방경비대를 미국의 용병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 대좌 출신으로 미군정의 군사고문이었고 당시 일본군 출신들 중에 최선임이었던 이영준 장군이 그 유동열 장군을 찾아가서 국방경비대에 참여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뭐라고 설득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나라 군대로 개성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이고 새로운 군대는 반드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 말에 오케이 한 거죠. 마침내 유동열 장군이 미군정의 임시국방장관인 통위부장직을 수락함으로써 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개칭되고 광복군 지대장 출신인 송호성 장군이 총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때부터 광복군들은 간부와 병사를 막론하고 속속 입대했습니다. 즉 동원 해제된 광복군이 다시 동원령이 내려져서 입대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이 취임하면서 마침내 광복군의 정통을 이은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 항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죠.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육군사관학교는 광복군 출신 최덕신, 김홍일, 이준식, 안춘생 장군, 특히 안춘생 장군은 그 안중근 의사의 이제 친척 조카분이기도 해요. 이 네 분이 연이어 교장직을 역임했고 이로써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 이은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독립군과 신흥무관학교의 직계 후손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과 아들 같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 육사의 독립군 5대 영웅의 흉상이 세워져 있어도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고 그동안 그분들의 흉상이 거기에 없었다는 게 더 이상을 노릇이거든. 육사의 기원을 미군정 군사영화학교에서 찾는 거는요, 멀쩡한 부모 놔두고 스스로를 입양아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학교에서는 국영수 위주 입시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국사 공부, 최소한 한국 근현대사 교육이라도 정성껏 가르쳐야 될 필요가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다음 편의 번외편으로 한 편 더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